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일요일 오전 시간인데요. 늦은 오전인가요? 햇빛도 뜨고 날씨도 좋고 약간 봄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의 오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점심도 다가오니까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천회장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 뭐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삼성전자 이외의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인가 봐요. 적잖은 그 해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한국에 입국을 했고 이들은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을 잡고서는 1년 넘게 살았답니다. 그래도 한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가 이들이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삼성 등의 지배구조, 공격 전략을 짰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서 먹고 자면서 분석을 했다. 1년 동안.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죠. 엘리엇 애니지먼트. 그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펀드는 그 2015년 삼성과 2018년 현대자동차의 지배구조 개편 때 모습을 드러내요. 기습에 나섭니다. 기습적으로 나서는 거죠. 당시 공격으로 재미를 본 헤지펀드들이 다시 이제 새를 규합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울프팩이랍니다. 울프가 뭡니까, 여러분? 울프가 늑대 아니에요? 늑대 팩. 뭐 일종의 뭐 패키지, 늑대 무리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울프팩 전략을 이제 본격화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그 안다자산운용, 뭐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 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를 비롯해서 기관 투자가는 삼성물산의 주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세 곳은 삼성물산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네요. 많이 갖고 있네요. 이들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에 나서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2023년 기말 배당으로 7,300억 지급해라. 7,300억 지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난달 30일 삼성물산은 1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장난 아니고 오르던데 기관들은 이 정도로는 주가 평가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추가로 자사주 5천억 정도를 더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들과 별도로 영국에 또 헤지펀드가 있는데 페리스 캐피털 이것도 지난해 말 삼성물산에 5천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 등을 요구합니다. 5천억 더 매입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겨냥한 일종의 헤지펀드의 공세가 이제 거세지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이제 뭉쳐서 이른바 울프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울프백 전략은 행동주의 펀드 여러 곳이 뭉쳐가지고 한 기업을 공격을 하는 거야. 공격을 합니다. 늑대가 사냥할 때 무리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공시 의무가 없는 5% 미만의 지분을 확보한 뒤 그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규합을 하는 거죠. 규합을 해가지고 공세에 나서는 가성비 높은 공격법이다. 가성비. 야, 이런 데서도 가성비 나오네요. 그래서 한 외국계 로펌 변호사가 글로벌 헤지펀드끼리는 교류가 좀 활발하다. 유명 헤지펀드가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돌면은 뭐 다른 펀드들도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서로 암묵적으로 연대하곤 한답니다. 암묵적으로 연대를 한다. 이들도 울프팩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물산의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종의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소액 주주의 연대를 얻어내서 주총에서 대주주와 표대기를 벌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을 얻을 거다.
울프백 전략에 한번 밀리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섭기도 하죠. 무섭기도 합니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먹잇감. 그만큼 이제 백기사죠. 백기사 규합, 규합과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대충 했다가는 또 먹잇감도 되고 털릴 수도 있는 건데, 삼성물산이 그 미리미리 한번 했었어야 돼요. 주주환원 정책하고 여러 가지 뭐 자사주도 소각하고 했어야죠. 너무 짰어. 너무 짜. 짜다 보니까 이제서야 한다고 난리치는 것도 웃기잖아요. 왜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야? 자사주 소각을 1조 원 했으면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더 해야죠.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좀 살려면은 삼성물산처럼 뭐 한 10조 원에서 막 한 20조 정도 자사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막 매입도 하고 소각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약하대요. 인색해요. 인색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삼성의 경쟁 상대 그 애플은 보세요. 계속 소각하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뭐 R&D에 투자한다는 그런 좋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주주 환원을 위해서는 해야 하거든. 소각도 하고 배당도 특별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금도 좀 올려주고 그래야지. 뭐 그런 것도 안 하면은 도대체 뭐야? 응? 누구를 위한 기업이에요 이게? 주주들을 위한 기업이야? 아니면 이재용을 위한 기업이야? 아니 뭐 이재용의 뭐 측근들을 위한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재용 게 아니거든요.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소액개미들 거예요. 소액개미들. 그러니까 각 주주들 거잖아요. 주주들을 위한 기업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뭐 좀 쓴소리 하더라도 좀 이재용 회장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해야 한다면 잘해야죠. 소액 주주들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나름대로 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사랑해왔고 지금까지 많이 투자를 해왔는데 개인 투자자를 무시한다면은 삼성의 미래는 없어요.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임원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방향성을 잘못 잡는 바람에 초반부터 아주 작살났지 않습니까? 특히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쪽팔리잖아요. 디램의 그 최고였는데 1등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 얼마나 개쪽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임원들이 잘했다고 다시 연임시켜주고 그 보직을 유지시켜주는 거 보니까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 SK 하이닉스의 그 최태원이하고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한번 이재용 회장 좀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마음이 좀 걸려. 좀 짜증날 때도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재판 받는다고 뭐 정신 없겠지만은 빨리 재판이 좀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일에 좀 집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상한 헤지펀드들 또 개떼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은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상당히 좀 난처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빵을 날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게 오늘 또 기사를 통해서 또 알게 되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제가 뭐 쓴소리고 별로 좋지 않은 소리인데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